세상에 사연 없는 떠돌이 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만난 녀석은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저기네 저기. 무슨 나무- 일이죠? 안타까운 몰골로 아파트 주민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다는 견공. 이 천진난만한 얼굴 뒤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봐봐. 맘마 줄까? 그런데요. 녀석의 걸음이 어딘지 좀 불편해 보인다 했더니 세상에 뒷다리 하나가 이상합니다. 새 다리에 의지한 채 위태로운 걸음으로 쉼없이 공터를 배회하고 있는 떠돌이개. 대체 이 가여운 녀석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처음 본 거는 작년 늦가을쯤에 처음 봤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세 발이어서 좀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덜렁덜렁 다녔으면 우리가 신고를 했을 거야. 네. 근데 털이 많아서 그런가 어쩌는가 상처가 안 보이더라고. 그럼 뭐 피가 묻었다거나 이런 그런 것은 안 보였어요. 6개월 전 처음 발견 당시부터 녀석의 발은 3개뿐이었답니다. 아마도 최근에 다친 상처는 아닌 것 같다는데요. 언제, 어디서 무슨 험한 일을 당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녀석이 6개월째 이곳 아파트 공터를 서성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런데 제발아 밥 먹자. 밥 먹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걸음을 재촉하는 녀석. 간다. 세발이라는 이름을 따라 반갑게 달려나간 그곳엔 녀석을 반기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경계 안 하네요. 이건 친한 사이인데요. 내내 혼자 공터를 지키다가 다정한 목소리에 한 걸음에 달려온 걸 보면 분명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누구인 걸까요? 어머니 혹시 저 강아지 주인이세요? 아 아니에요. 주인 없는 개가 있는 것 같아서 밥 챙겨주고 있어요. 세 발로 공터를 떠도는 녀석이 안쓰러워 끼니를 챙겨주고 있을 뿐 주인은 아니랍니다. 그래도 세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줄 만큼 가까운 사이지만 결코 넘지 못하는 선이 있다네요. 바로 앞까지는 안 오죠. 바로 녀석이 사람들에게 절대 곁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여 누가 다가오기라도 할까. 아휴, 밥 먹는 동안에도 안절부절 주변을 살피기 그래도 바쁩니다. 먹어서 다행이네요.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피해버리기 일쑤입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한 걸까요? 저희가 잡는 거를 2번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경기가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여 근처까지 오고 정말 이렇게 옆에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부터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6개월 전 녀석을 처음 만났을 땐 세발이 사실 그때는 털도 많이 좀 안 자라고 그래서 많이 빼짝말 지금과는 좀 많이 틀려요. 세 발에 바짝 야윈 모습이긴 해도 사람을 지금처럼 경계하진 않았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구조를 서둘렀던 게 문제였을까요? 주민들의 보살핌 덕분에 제법 살도 붙고 움직임도 활발해지긴 했지만 안쓰러워 다가서는 사람들의 손길만은 통 허락질 않는다네요. 한 발 다가서면 2발 멀어지는 녀석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주민들은 애가 타는데 세발인 그 마음도 몰라주고 오늘도 사람들을 피해 혼자만의 섬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한참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있던 녀석의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돕니다. 세발이의 시선이 향한 곳엔 주인과 산책 중인 개가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사람만 봤다 하면 기겁을 하고 도망치던 녀석이 어쩐 일인지 먼저 다가가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심지어 같이 놀자 응석까지 부리면서 말이죠. 좀 전까지만 해도 잔뜩 풀죽어 있던 그 세발이가 맞나 싶을 만큼 신나게 꼬리까지 흔들며 어딜 저렇게 달려가나 쫓아가 보면요. 그곳엔 역시나 주인과 함께 산책을 나온 개가 있는데요. 마치 기다리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기며 곁을 맴도는 세발이. 근데 왜 사람한테 안 오죠? 강아지랑 다른 애들이랑 길렀던 애 같아요. 다른 애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 보니까 주인이 없었던 강아지들은 아예 사람하고 접근을 같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너무 가깝게도 접근한 거 보면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혹시 이 근방 어딘가에서 주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건 아닌지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모르죠 우리도. 왜냐면 개까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는 전부 다 이런 강아지, 작은 강아지 크지 그렇게 큰 강아지는 안 키워. 공장들 보면은 개들을 많이 키워요. 아, 네. 거기 개들이 풀리면 가끔 잘 넘어오거든요. 덩치로 보아 일반 가정집이 아닌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공장에서 키우던 개가 아닐까 싶다는데요. 여기 저 주인 없는 개들이 많이 나요. 세발 강아지, 또 자세히는 안 봐가지고. 못 봤는데. 공장마다 대형견들을 하나씩 키우고는 있지만 정작 세바리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았다면 찾는 이가 있어야 하거늘 녀석은 6개월째 낯선 이곳에 홀로 남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렇게 뱅뱅뱅 떠드르는 것 같아요. 항상 요 자리에 있더라고요. 이곳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세발에 의지한 채 이 공원을 하염없이 떠돌면서도 절대 이곳을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는다. 대체 무슨 사연을 품고 있길래 이 공원을 떠나지 못하고 발이 묶여버린 걸까요? 이렇게 다리가 저렇게 돼가지고 누가 버렸나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게 감당하기가 버거우니까 크고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너면서 집에서 키운 것 같아요. 누가 여기서 데리고 와서 버렸거나 이 길 뒤에 길이잖아요, 차도. 마치 고립된 섬처럼 아파트 주변으론 온통 허허벌판에 인적 드문 국도뿐입니다. 아, 그러네. 공장이 많네요. 성치 않은 몸으로 벌써 반년째 찾는 이 하나 없는 이 공터를 홀로 떠도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누군가 일부러 세발을 이곳에 버린 게 아닐까 싶다는데요. 불편한 다리로 자꾸 어디론가 정신없이 내달리는 녀석. 주로 공터 안에서만 맴돌던 녀석이 무슨 일인지 차도와 인접한 언덕 위에 오르더니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곤 맞은편 차도를 뚫어져라 응시하는데요. 보이는 거라곤 도로 위를 쌩쌩 내달리는 차들 뿐인데 세발인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망부석이 돼버렸습니다. 녀석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둠이 내려앉은 밤에도 녀석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하염없이 저렇게 찾기를 쳐다보는 거 보면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정말 세바리의 주인은 이곳에서 녀석의 손을 매정하게 놓아버린 걸까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로 긴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밤새 미동도 않은 채 자리를 지킨 녀석은 날이 밝고 나서야 자리를 털고 일어섭니다.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채 또 어딜 저렇게 헤매는 건지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이 공원에 발이 묶인 녀석이 안쓰러워 세발아, 세발이, 세발아. 아주머니는 매일 세바리의 안부를 확인하러 이 공원을 찾고 있지만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점점 멀어지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곁을 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원인이 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도와줄 방법이 없네요.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어 더 안타깝다는 주민들. 이제라도 세바리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조를 결정했습니다. 경계심이 심한 만큼 밥을 먹으러 오는 익숙한 자리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얘가 평소 도와주기로 세바리가 했어요. 쫓아다니던 강아지 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요. 세발아, 밥 먹자. 아주머니의 부름에 온다 여기. 오케이. 짜잔! 세바리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의심 없이 늘 밥그릇이 있던 그 자리로 다가오는데요. 친구. 하지만 낯선 포획틀이 영 미심쩍은지 쉬 경계를 풀지 않는 녀석. 하지만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던 강아지 덕분인지 떠나지 않고 계속 주변을 맴도네요. 아, 저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주춤주춤 망설이기만 하는 녀석. 그렇게 한참 포획틀 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세발인 잠시 후 결심이라도 한 듯 포획틀 안으로 성큼 발을 들여놓는데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드디어 성공이네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세발이. 일단 잔뜩 흥분한 녀석부터 진정을 시킨 뒤 구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세 발로 힘겹게 버텨왔던 기류의 생활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그동안 녀석을 마음 졸이며 지켜봐온 주민들과 인사를 나눌 시간인데요. 저녁마다 만나서 나도 행복했어. 근데 왜 이렇게 잘 가. 이제 세 발이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인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따뜻한 격려로 세바리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녀석의 다리 상태인데요. 어쩌다 다리가 그 지경이 된 건지, 그리고 괜찮은 건지 걱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측 다리고요, 우측 뒷다리고요. 여기가 좌측 뒷다리인데요. 대퇴뼈는 이렇게 하나로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아이가 큰 충격을 받으면서 아마 골절이 뼈가 부러진 거고요. 문제는 지금 요 정강이뼈 일부가 이제 부러지면서 요 피부랑 맞닿는 부분이 거의 송곳처럼 굉장히 삐죽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움직일 때마다 자극이 일어나면서 염증과 출혈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 같아요. 강한 충격에 의해 무려 2군데나 골절이 됐고 부러진 뼈와 피부가 접촉하면서 출혈과 염증이 반복됐을 거랍니다. 큰 충격이 가해져야만 가능한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가능성을 보자면 교통사고가 가장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그 대퇴골이 이제 골절이 일어나고 나서 치유한 걸 봤을 땐 제대로 치료가 아닌 그냥 스스로 유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호자가 이제 평생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아마 이렇게 좀 인적 드문 곳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 사고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장애를 갖게 된 녀석을 감당하기 어려워 모진 선택을 했을지 모른답니다. 매정하게 녀석의 손을 놔버리면서 말이죠. 영문도 모른 채 차디찬 기류에 홀로 남겨졌을 녀석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서러웠을까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그리운 누군가를 기다리며 고된 시간을 버텨왔을 가여운 녀석.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는 동안 세바리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픈 기다림을 끝내야겠죠. 그동안 세바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뒷다리 수술이 이루어졌는데요. 상처에 새살이 돋듯 세바리의 아픈 기억도 하루빨리 아물길 바라며 녀석의 가족이 되어줄 새로운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바리를 입양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세바리 사연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세바리가 저희 집에 온다면 정말 행복하게 잘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그 누구보다도 기다렸을 세바리를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깨끗해졌네요. 아이고, 아니 얘 누구죠? 이 뽀송뽀송 귀여운 친구. 오, 세바리. 몰라볼 만큼 너무 예뻐졌어요. 수술했던 뒷다리 상태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선생님? 일단 뭐 수술 굉장히 잘 됐고요. 경과도 좋아요. 뼈가 튀어나왔던 모두 잘 절단이 됐고 상처도 이제 다 아물어서 이제는 뭐 퇴원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태예요. 아, 다행히도 힘든 치료를 묵묵히 견뎌준 녀석 덕분에 빠른 회복은 물론이고 상처도 깨끗하게 아물었답니다. 아주 잘생기셨네요. 마침내 인생의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게 된 세바리. 과연 녀석은 어떤 가족과 함께하게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우리 세바리는요? 아, 세월이 이제 곧 올 거예요. 그래요. 아유, 기대됩니다. 우와, 탁 트인 넓은 마당에 호탕한 주인 아주머니까지. 이거 예감이 좋은데요? 과연 녀석도 마음에 들어 할까요? 태광이 까꿍. 태광아, 너 오늘부터 이제 태광이다. 내가 네 엄마야. 태광이. 행복하게 살자. 녀석의 앞날이 태양처럼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맞아. 태광이라는 새 이름도 지어줬는데요. 태광아, 어때? 마당이 있는데 어때? 좋지? 이제 요 넓은 마당에서 너무 좋지? 근심 걱정 내려놓고 마음껏 뛰노는 일만 남았는데 아우, 시원해라. 여기는 미세먼지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태광 윤석 낯선 환경에 겁이라도 먹은 걸까요? 어이구, 태광이 놀랬어. 내가 가까이 오니 깜짝 놀랬어. 잔뜩 긴장한 얼굴로 구석에 몸을 숨깁니다. 지금 실내에 들어가서 편안한 장소에서 시원하게
좀 기력을 회복하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녀석에게 필요한 건 안정을 찾는 일. 태광아, 좀 쉬다가 나와. 아직은 모든 게 어리둥절할 녀석을 위해 아늑한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는데요. 한편 그 시각 새로운 친구가 왔다는 소식에 버선발로 달려온 두 친구. 바로 요집 터줏대감들이랍니다. 태광이가 친구들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이름이 킹, 제일 장난꾸러기고 지금 보니까 이제 태광이하고 제일 잘 놀 것 같아요. 역시 진정한 친구는 눈빛만 봐도 통한다 했던가요? 첫 만남에 그야말로 취향저격 서로를 알아본 두 녀석. 어휴, 곳에 절친 모드가 돼서 떨어질 줄 모르는데요. 어머, 어머, 얘 지금 웃은 거 맞죠? 아이고, 누가 친구 좋아하는 녀석 아니랄까봐 빵긋빵긋 살가운 킹이 덕분에 긴장이 좀 풀렸는지 한결 편안해진 얼굴이네요. 그렇게 태광이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사이 주방에선 녀석을 위한 스페셜 메뉴가 준비되고 있었는데요. 혹시나 또 자리를 피하면 어쩌나 했는데 어이구 웬걸요? 이젠 아주머니에게도 봉인해제 마음을 연 걸까요? 어이 잘 먹는다. 너무 잘 먹네요. 이제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이제 기분도 좀 좋아지고. 옳지. 아, 여기만, 좋네요. 여기만. 자, 이렇게 밥 한 그릇 뚝딱 비웠겠다. 이제부턴 앞으로 살집에 정 붙이는 일만 남았죠. 아직까진 좀 어리둥절 낯설어하는 기색이 역력하긴 하지만 뷰티풀한 정원에 좋아하는 친구들도 함께 있으니까 뭐 이런 분위기라면 태광이 연석 적응하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지금 완전 행복해요. 완전 행복해. 적응 너무 잘하고 있고요. 봄눈 녹듯 녀석의 마음속에도 온기가 퍼집니다. 이제 행복하게 엄마랑 친구들이랑 살면 돼. 태광아 고마워. 아주머니 손길을 얌전히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이제 정말 녀석의 새 이름처럼 해가 쨍하게 뜰 것 같죠? 세발인 이제 더 이상 아파트 공터를 홀로 떠도는 불쌍한 개가 아닙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찾아온 봄날처럼 설렘 가득한 날들만 눈앞에 있거든요. 상처를 보듬고 어루만져줄 진짜 가족과 함께 말이죠.